과연 한 번에 켜질지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조립을 오지게 잘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코아! 안녕하세요. 코이컴TV 코스입니다. 자, 오늘은 내일 소희님께서 리뷰하실 고객님의 제품을 한번 조립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조립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자, 가장 먼저 SSD를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개봉실을 열어주고요. 자, 안에 개봉실 하나 더 있는데 이걸 보시고, 이러한 구성품들은 모두 보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제품이 안에 들어있죠?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다음은 램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리터를 들어있네요. 자, 램을 꺼내주시고, 다음은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번부터 그래픽 카드 안 열어보겠죠? 자, 지금 꺼내서, 자, 파워 서플라이 열어보면 굉장히 고장이 잘 들어있는 모습인데요. 이 파워 서플라이 안에 이 전원 케이블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케이블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전원을 공급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망의 CPU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7 만치백 K고요. 만치백 F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은 만치백 F 제품이기 때문에 K 제품 기본 쿨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치백 F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의 기본 쿨러가 들어있는 모습이고, 옆쪽에 이렇게 만치백 F CPU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열어서 이렇게 메인보드 박스 밑에 보시면 이렇게 원래 메인보드는 바닥에 두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희 코이콤에서는 고객님들의 부품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바닥에 두꺼운 스티로폼을 깔아두고 작업한다는 사실. 자, 메인보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CPU 소켓에 가드가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은색 방열판과 M.2 방열판이 굉장히 인상 깊네요. 여기 전원부에 있는 방열판은 보시면 여기는 플라스틱이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철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원부 발열 관리에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먼저 CPU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켓을 열어주고요. 아까 꺼냈던 1700F CPU를 열어서 여기 보시면 홈이 있죠. 홈이 있고 여기 보시면 화살표도 있습니다. 이 화살표 방향을 잘 맞춰서 넣어주시면 안 들리죠. 이 상태에서 바로 닫아주면 딸깍 하면서 가드가 튀어나오고요. 준비했던 SSD를 장착을 해야겠죠. 지금 이 메인보드는 B560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인텔 11세대 장착했을 때에는 1번 M.2 슬롯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PCI 4.0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지금같이 1700F 10세대 CPU를 장착을 했을 때는 1번 M.2 슬롯이 사용이 불가능하고 2번 M.2 슬롯으로 장착을 해주셔야 합니다. 장착을 해주고요. 나사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아까 빼놨던 램 메모리 장착을 해야겠죠. 자, 저는 2번, 4번 슬롯에 장착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걸쇠를 열어둔 상태고요. 걸쇠를 열어둔 상태에서 여기 홈을 보시고 메모리 홈도 보시고 잘 끼워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안정감 있게 타닥! 정말 쉽죠? 두 번째 램도 타닥! 자, 이렇게 되면 메모리에 장착될 부품들이 모두 장착이 됐습니다. CPU, 램, SSD까지.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을까요? 바로 CPU 쿨러가 빠졌겠죠? CPU 쿨러 CR1000을 개봉을 해보겠습이 자, 제일 먼저 이렇게 본품이 있고요. 장착에 필요한 나사들이 있고요. 사용 설명서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용 설명서 필요 없죠. 왜냐고요? 조립을 오지게 잘하거든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일단 가장 먼저 CPU와 맞닿는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보통 스티커들이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플라스틱 가드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떼지 않고 CPU에 장착하게 되면 이 스티커가 녹거나 아니면 제대로 발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떼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히트 파이프와 CPU가 만나는 부분이 보이죠? 이 상태에서 반드시 조립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CPU 쿨러에 장착되는 브라켓인데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네모난 것이 AMD 브라켓이고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 인텔용 브라켓입니다. 저는 인텔 CPU이기 때문에 AMD 브라켓은 사용하지 않고요. 하단에 장착되는 고정 브라켓은 이렇게 통합으로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죠. 이렇게 보시면 CPU 여기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보시고 나사를 넣는 방향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드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인텔 쪽으로 해서 장착을 해주고요. 이게 꿀팁 중 하나가 나사를 보시면은 이게 한쪽은 동그랗고 한쪽은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장착 고정을 위해서 나사의 고정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딱 들어가면은 나사가 흔들리지 않고요. 이 나사가 빠지지 않게끔 이 플라스틱 와셔를 이렇게 해주면 나사가 흔들리지 않고 아주 잘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네 곳도 동일하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이거를 이제 뒤에 백플레이트로 박아주셔야 되는데 쏙 들어갔죠? 어이구, 죄송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뒤에 나사를 잡아주고, 왜냐면 이 플라스틱 와셔를 한 번 더 박아줘야 되는데 이 플라스틱 와셔를 박을 때 이 백플레이트에 고정을 했던 나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나사를 잡아준 상태에서 넣어주셔서 고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플라스틱 와셔가 장착이 되면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도 떨어지지 않죠. 이 플라스틱 와셔가 고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CPU 쿨러를 장착할 시간인데 먼저 이 CPU 쿨러에 이 전용 브라켓을 달아줘야 합니다. 여기 있는 작은 나사들을 이용하면 되고요. 한쪽 완료, 나머지 한쪽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제 CPU 쿨러가 이렇게 장착이 될 텐데, 자, 지금 보이시나요? CPU 쿨러를 장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서 나사를 고정해야 하는 방식이지만 이 팬이 나사가 들어갈 공간을, 드라이버가 들어갈 공간을 막고 있죠. 이 나사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 CPU 쿨러를 잠깐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선은 상대에 나오는 RGB를 위한 선이고요. 이 상태에서 먼저 CPU 쿨러를 장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하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써멀 그리스, 저희는 기본 동봉되어 있는 이 써멀 그리스보다 더욱 성능이 좋은 써멀웹에서 나오는 써멀 그리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가운데에 적정량을 짜고 양 끝 네 쪽에 조금씩 더 짜는 걸 좋아합니다. 자, CPU 쿨러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하기 전에 아까 그 스티커 떼셨는지 반드시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 손나사를 이용해서 먼저 간단하게 좌우로 대칭이 되게끔 살짝 힘이 들어갈 정도로 장착을 살짝 해주시고, 여기서 끝나면은 제대로 성능을, CPU 쿨러가 제 성능을 내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꽉꽉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드라이버가 삐끗해서 메인보드를 긁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양손을 모두 이용해서 한쪽은 드라이버를 잡고 한쪽은 드라이버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열판 장착이 완료가 됐고요. 아까 제거했던 CPU 쿨러를 연결을 해야겠죠? 아까 떼었던 펜을, RGB 선을 다시 연결해 주고요. 이 선이, 이 공간이 들어가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잘 고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힘이 조금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반대쪽도 걸어주시면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 CPU 쿨러를 CPU 온도에 따라서 PWM 모드로 동작할 수 있게끔 이제 4핀 PWM 핀에 장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선 정리를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쿨러 아래로 넣어서 위에 있는 CPU 쿨러, CPU 펜 핀에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꽂아주시면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 자, CPU 쿨러까지 모두 장착이 완료되었고요. 지금 메인보드의 모든 부품들이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바로 케이스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안전하게 메인보드 박스 올려서 잠깐 찍어주시고요. 케이스에는 이렇게 양옆으로 스티로폼이 안전하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의 위험은 거의 없고요. 아래 위로 해주신 다음에 비닐까지 제거를 해주시면 케이스에 제품 모습이 나오죠.
자, 일단 옆면의 유리를 먼저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가 넘어지지 않게 조심을 해주시고요. 뒤쪽 판을 열어줘야 되는데요. 뒤쪽 판은 이렇게 손나사로 간단하게 네, 드라이버 사람은 도구로 써야죠. 굉장히 빡빡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옆면까지 슬라이드 형식으로 열어주시면 이렇게 옆판까지 열리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메인보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뒤쪽에 조립에 사용되는 이런 나사나 구성품들이 들어있고요. 나사나 구성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조립할 때 꼭 필요하니까 따로 빼두시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면 패널 선들이 있죠. 이거는 지금 여기로 연결돼 가지고 전면 패널에 이쪽에 전원 버튼과 리셋 버튼 등으로 USB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쪽은 메인보드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한 선 정리를 위해서 뒤쪽으로 빼주도록 하고요. 이 선들은 좀 연결이 약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후면팬이 얘는 이제 3핀으로 되어 있죠. 얘는 메인보드와 연결이 되면 되고 8핀 CPU 보조전원 옆에 이제 4핀 펜 헤더가 더 있죠. 여기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선 정리를 위해서 역시나 뒤로 넘겨두고 이따가 다시 까먹지 않고 장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3갈래의 선이 나오죠. 일단 전면 패널 선, 전면 쿨러 선, 그리고 후면 펜 선, 이렇게 3가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메인보드 사이즈를 고려해서 여기 보시면 금색깔 스탠드오프가 보이실 거예요. 이 금색깔 스탠드오프를 메인보드 사이즈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이즈를 보시면은 여기와 여기는 모두 들어가는 편이고요. 이쪽에 구멍이 2개가 보이고 이쪽 구멍까지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구성품에 있었던 나사를 꺼내고요. 여기 보시면 금색깔의 스탠드오프가 보이죠? 네, 금색깔의 스탠드오프입니다. 금색깔의 스탠드오프를 2개를 빼두시고 이제 메인보드의 장착대는 나사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총 8개의 나사가 필요하고요. 메인보드 나사 같은 경우에는 UFO 나사라고 많이 부릅니다. UFO 나사와 총 8개 이렇게 8개 준비를 했고요. 자, 이제 그래픽카드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필요한 이 육각 UFO 나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더 큰 나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픽카드 장착할 때 필요한 나사고요. 나사가 2개 필요하기 때문에 2개 이렇게 따로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탠드오프를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오프는 이제 이렇게 생긴 스탠드오프 전용 커넥터? 네, 이거를 사용하면 편한데 이거는 구하시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대충 끼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으로 대충 구멍을 맞춰서 돌리다 보면은 꽉 안 들어가는데요. 이때는 이제 이게 필요한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벤치로 잡고 돌리셔도 됩니다. 벤치로 잡고 돌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장착이 되었고요. 하지만 한 번 더 제대로 고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쪽에 스탠드오프도 위치를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빼서 아래쪽으로 옮겨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보드 장착을 위한 준비가 끝났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메인보드를 장착하기 전에 미리 파워 서플라이를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깜빡을 했는데 파워 구성품에 보시면 파워 장착을 위한 나사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픽카드 나사 상당히 똑같이 생겼고요. 자, 파워 장착 전용 나사를 꺼내서 파워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구멍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요. 이렇게 딱 사이즈를 맞춰 보시면 어느 쪽은 딱 동그라미에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약 반만 걸쳐지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장착하려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이렇게 파워까지 장착이 완료되었고요. 하나, 둘, 셋, 넷 모두 장착이 완료되었죠. 자, 파워 서플라이를 제일 먼저 박은 이유는 제일 장착하기 힘든 이 CPU 보조전원을 위해서인데요. CPU 보조전원의 경우 보시면은 8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핀과 4핀 또는 8 플러스 8핀 또는 파워 용량에 따라 8
8핀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케이스 뒷판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쪽이 CPU 보조전원과 가장 가까운 구멍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빼놨던 펜선도 잠깐 살짝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착이 쉽도록. 자, 이 상태에서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은 펜선과 지금 8핀 보조선이 나와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이 상태에서 메인보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꿀팁. 메인보드를 넣고 나사를 박으시기 전에 이 선을 먼저 연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이 이 방열판에 껴서 찢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연결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고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케이스에 장착을 해볼게요. 메인보드를 이렇게 올려둔 상태에서 그래픽카드 슬롯을 내가 그래픽카드 슬롯 어느 부분을 사용할 건지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미리 제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메인보드를 꽂고 이걸 빼려고 하면 상당히 빠지기가 어렵거든요. 메인보드를 아까 스탠드오프에 맞춰서 장착한 것처럼 구멍을 봐주시고요. 아까 빼놨던 나사가 있죠? 8개 이거를 장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보드 장착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절대 끝이 아니죠? 이렇게 메인보드가 고정된 상태에서 뒤쪽으로 가줍니다. 자, 뒤쪽에 선이 뭔가 많아졌죠? 파워 케이블과 이런 선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가장 먼저 선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전면 패널 선을 먼저 정리를 하고 이제 후 처리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케이블 타일을 한 조각 쥐어서 먼저 CPU 보조전원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걸쇠가 있는데요. 자, 이 걸쇠에 맞춰서 걸어주도록 하고요. 너무 연결된 부분이 팽팽하지 않도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닫아주시고 연결한 후에 이쪽도 닫아주시면 아주 간편하게 고정이 됐죠? 하지만 더 빠지지 말라고 밑에 걸쇠 부분에 한 번 더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서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일락말락 일락 하면서 정리가 깔끔하게 된 모습이죠. 자, 이제 이 패널선을 정리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가닥선들 보이시죠? 이 가닥선들은 당겼다가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당기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러면 선 정리를 할 때 가장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일단 이렇게 넓적한 선들 보이시죠? 이 선들이 제일 위로 오게 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아래쪽에 선들을 가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덮어주면 벌써부터 깔끔해 보이죠? 좀 좋아. 자, 이렇게 일자로 쫙 내려오고 가장 넓은 선이 가장 위로 오게끔 되어서 아래 선들을 가닥선들을 모두 가려주는 모습이고요. 그럼 이렇게 전면 선들이 맨 밑으로 삐져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전면부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저는 전면 패널 선들 이거를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아래쪽으로 넘겨서 전면 패널 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이 메인보드 오른쪽 하단에 자리해 있고요. 이쪽에 왼쪽 아래서부터 이제 하드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거든요. 이 플러스 극이 글자가 보이는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기 때문에 장착을 하실 때는 플러스 극이 왼쪽으로 오게끔 장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리셋 스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로 꽂든. 그리고 하드 LED 위에 파워 LED를 꽂아주도록 할 건데요. 여기는 이제 두 갈래로 나눠져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져 있습니다. 똑같이 플러스 극이 왼쪽, 마이너스 극이 오른쪽. 그리고 파워 스위치는 리셋 스위치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 상관없이 장착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굉장히 쉽죠?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 제일 두꺼운 이 USB 3.0 포트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USB 3.0 포트가 보통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옆쪽에 있죠? 그래서 이거 위로 올라와서 하기에는 제가 지금 미리 정리해둔 선이 조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저는 번거롭지만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 정리해놨던 선들을 USB 3.0이 들어가야 하는 이 위치까지 다 뜯어내는 후에 USB 3.0 포트에 구멍을 맞춰서, 보시면 걸쇠가 이렇게 튀어나온 걸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주의해서 장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탁 꽂아주면 끝나죠. 그런 다음에 아까 정리했던 선 정리했던 이 부분으로,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선 정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쪽 부분은 너무 타이트하게 무지 않은 것이 좋고요. 너무 꺾이지 않게. 자, 이제 남은 전면 패널 선은 HD 오디오라고 그러죠. HD 오디오와 USB 2.0 포트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오디오를 장착하려면 보통은 맨 왼쪽 하단에 있기 때문에 장착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쪽에 위치해 있죠? 맞춰서 장착을 해주고요. 자, 여기 USB 2.0 USB 2.0 포트까지 모두 장착이 완료가 되었고요. 뒤편에 마저 선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문 패널과 CPU 보조 전원까지 모두 선정리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래픽카드 선과 24핀 메인보드 주 전원 선을 앞으로 넘겨가지고 장착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카드 선을 앞쪽으로 넘겼고요. 24핀 선도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USB 3.0 선이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먼저 24핀 보조 전원 선을 연결을 해주고요. 그래픽카드까지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 장착이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나사를 연결을 해서, 나사를 체결을 해서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픽카드 연결이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전원 선까지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선까지 연결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후면 선 정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깔끔해 보이지만 아직 연결 안 한 선이 있죠. 바로 이 전면 팬 선인데요. 이 따로 나오는 케이블들을 보시면 이렇게 넓적하고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케이블이 바로 SATA 케이블, SATA 전원 케이블이고요. 이렇게 두껍고 뚱뚱하게 되어 있는 이 케이블이 이렇게 4핀 ID 케이블, 몰렉스 케이블이라고 나오죠. 이 몰렉스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면에 팬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정리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는 이제 고객님들이 뭐 SSD를 추가를 한다든지 뭐 펜을 추가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위해서 케이블 타이가 아닌 이런 부직포 찍찍이 형태의 이런 타일을 이용하고요.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이 SATA 케이블과 몰렉스 케이블이 나중에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접어가지고 고객님께서 나중에 추가를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묶어드렸습니다. 자, 파워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선정리까지 완료되었고요. 조립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켜봐야겠죠?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연결을 하고요. 과연 한 번에 켜질지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 완료를 하였는데요. 아까 빼놓고 정리 안 했던 이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케이블도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뒤쪽보다는 앞쪽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앞쪽을 더 신경 써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묶어 주었고요. 약간의 여유를 준 상태에서 이렇게 묶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전원을 연결해서 한 번에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조립 킹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에 전원이 켜지겠죠. 네,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에 팬 3개, 후면에 팬과 CPU 쿨러까지 모두 작동이 제대로 되는 모습이고요. 자, 눕혀서 보여드리면 그래픽카드 펜까지 모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 코쌤이 조립하는 영상을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이 PC에 대한 리뷰는 또이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해주실 예정이니 또이님의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코밥 여러분, 코쌤이 걷는 소리는 뭔지 아십니까? 구독 부탁드립니다.